뭐 저는 컨설팅도 받지만 약간 좀 동기부여를 전체적으로 좀 받고 싶어서 사실 이제 유튜브를 뭔가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 뚫리지 않는 무언가가 약간 동기부여이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딱 정리를 하거나 방향을 좀 잡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나마 작년부터는 약간 그래도 일단 시행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일단 찍어내고 있거든요. 일단 뭘 릴스는 뭐 한 달밖에 안 됐고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가면서 방향을 잡고자 하고 있고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 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디저트 쪽인데 네. 지금 제가 하는 일도 디저트예요. 저도 디저트 일하고 있어요. 고구마 디저트. 저 요즘에 그 유튜브의 영상 주제가 붕어빵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붕어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디저트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디저트는 6년인가? 18년, 17년부터 했거든요. 17년부터. 꽤 됐네요. 7년 차 넘어.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유튜브에 디저트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디저트를 하게 된 게 그냥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했던 디저트가 있었고 그게 엄청난 유행이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오토로 돌리려고 무모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완전 망하기 직전까지 망했죠. 망했던 걸 돌려 세우려는 그 과정이 진짜 치열했거든요. 몇 년 걸렸어요? 얼마 안 걸리긴 했어요. 잠을 안 잤거든요. 돌려 세우려고 했는데 돌렸어요? 아니면? 돌렸죠. 그래서 대박이 났고 줄을 서는 매장이 됐고 이제 그 안에 엄청나게 제가 이제 성과를 많이 냈고 제 스스로도 성장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오는 이 잔재들 있잖아요. 치유되지 않는 잔재들도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디저트를 보면 실력은 일단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를 하면 뚝딱 하면 다들 우와 하고 놀래는 그게 되게 신기한데 그냥 내가 뭔가를 지금 할 수는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이 예전에 그 괴로웠던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저트도 사실 유튜브로 풀어낼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영상을 저는 찍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되게 예쁘게 담아야 되잖아요. 전 치열한 디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쁘게 내가 취미라면 좀 하겠는데 난 치열하게 막 이만한 양을 엄청난 양을 막 잠도 안 자고 해왔던 그거여서 디저트 쪽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걸 외면하다가 올해 7월에 탕후루가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네. 디저트는 원래 유행이 강해서 늘 같은 패턴으로 유행이 했다가 져요. 근데 이번 탕후루는 예전에 제가 그 유행했던 디저트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그 장사를 시작할 건데 그 시작하는 그 마음 전 너무 잘 알겠고 시작하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그 기분도 알겠고 오늘까지 줄 섰는데 내일 빵원의 매출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을 것도 전 알겠는 거예요. 줄 서다가 갑자기 그래요? 진짜 믿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 똑같이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8월부터 탕후루를 보고 너무 뜯어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탕후루를 막 하고 이제는 그 탕후루 만드는 방법도 제가 해서 알려주고 그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탕후루가 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미 창업한 사람들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전 저처럼. 저는 이제 붕어빵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겨울에 탕후루는 안 될 건데 이 사람들은 될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이미 유행했던 거 졌으면 사람들은 안 봐요. 다시는. 어쨌든 붕어빵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붕어빵밖에 없으니까. 역시나 붕어빵 다 들어 시작하고 이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또 저의 이제 이거 막 신메뉴 개발하는 거 몸만 좋은 거예요. 저는 디저트를 만들고 하는 것도 하지만 어쨌든 그 신메뉴 개발이 예전에 그래서 제가 돌려 세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붕어빵을 막 매진을 하면서 와 이게 약간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이 디저트를 시작했는데 방향 못 잡는 사람들 디저트를 모르고 카페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마 디저트를 어디서 납품만 받을 거예요. 디저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납품을 받더라도 이걸 조금만 변형하면 마진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드디어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어요? 네? 어떻게 잡았어요, 방향? 그걸 지금 풀어주는 거로? 네, 커다란 방향. 제가 해왔던 것들이 사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붕어빵으로 붕어빵을 카페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좀 올리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붕어빵이 이제 거의 전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디저트를 카페들이 지금 어려울 거고 1월은 어렵죠. 1월은 디저트는 진짜 가장 큰 비수기거든요. 다이어트를 다 시작해서 대박집들도 1월은 매출이 확 떨어져요. 와. 그러다가 이제 2월은 다시 이제는 조금 살아나고 2월은 좀 살아나고 네, 이제 1월이 엄청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1월 때 이제 메뉴 개발을 막 할 텐데 카페들도 그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선안에서 디저트를 납품을 받는데 이 납품 받은 거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 납품 받고 그냥 팔면 마진이 진짜 졌잖아요. 이 납품을 받을 때의 기준도 잘 모를 것 같고 활용 방법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풀어내기도 하고 또 카페는 자기가 만들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소비자들 맛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수제로 할 경우에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추천 좀 해주고 싶고 그런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유행하는 걸 따라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장사하는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이거는 망해보지 않아서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돈 없으면 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뭐. 그걸 살려냈어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뒤에 빚이 몇 억이 있었어. 네. 나는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야.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너 진짜 먹고 살기 진짜 편한가 보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바닥 가면 노력하고 네. 저거랑 똑같은 것 같아. 물에 빠졌어. 네. 나오려고 노력하는데 나오면 되겠지는 거고. 네네네. 네. 딱 그런 거. 네. 그래서 물에 빠뜨려야 돼 일단은. 맞아요. 네, 빠뜨려야 돼.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몇 년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저의 그 동기부여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망할 직전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요즘 대표님 그 약간 돈 욕심이 많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물에 빠져서 내가 막 나가려고 하는 이게 지금 너무 즐거워. 이 과정. 제가 그걸 느꼈어요, 대표님. 여기에 지금 돈이 막 들어오면 내가 안 그럴 것 같은 거야. 제가 뭘 느꼈냐면 좀 늦게 나가려고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갖고 계신 거에 비해 분명히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안 그러시는 이유가 있을 편집도 거란 안 말이에요. 해요. 네. 그래서 앞에서 그 재미없으면 나가고 끝까지 볼 사람은 보겠지. 그래서 저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저도 나중에는 잘 될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제가 방향을 못 찾아서 답답한 거예요. 방향만 잡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실까. 나도 그 방향을 잡고 저도 지금 그때 너무 고생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 성향이 빠져버리면 몰입하면 너무 몰입해서 이게 단점이 너무 많이 됐었어요. 그때 저는 아기가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결혼했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나니 이제 주변 사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을 다 살피면서 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저는 그렇게 그럴 만한 그릇까지는 못 됐던 거였다는 걸 제가 느껴서 그릇은 자꾸 커져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몰입을 하되 주변까지 내 가족만은 챙길 수 있는 그 그릇은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약간 사로잡혀서 내 안에 막 들끓는 열정과 이 그릇을 동시에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걸 약간 느끼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좀 온 이유가 커요. 제가 무언가를 동기부여를 확 받아버리면 달려버릴까봐도 약간 겁이 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몇 살이에요? 지금은 8살. 올해까지는 아이 때문에 좀 못했던 거는 있어요. 근데 내년까지도 2학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데 그 이후는 조금 나아지겠지. 그럼 내가 1년까지만 좀 더 내공을 더 쌓자. 유지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는 한 명이고? 네. 애기 4개월부터 내가 시작해가지고요. 와. 애기 케어하면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산후조리도 안 하고, 그대로. 철이 없었죠. 그 전에 직장은 철없는 거 되게 좋아요. 네, 맞아요. 좋아요. 네. 철없는 게 약간 내비 안 켜고 운전하는 것 같은 기분. 네. 되게 좋아요. 자유롭고. 네. 다 내비 따라가잖아. 이 전에 결혼하시기 전에는
직업이 뭐셨어요? 유치원 교사.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 교사 하고 30까지만 하고 30살에 고깃집을 한 4년 하다가 그 마무리쯤에 이제 결혼을. 80년대 중반이시구나. 초반이에요. 초반? 82년생? 네, 네. 왜 맞춘 줄 알아요? 왜요? 개띠 같아요. 그리고 이스 달라요? 저 개띠예요. 진짜요? 네. 저랑 같은? 70년. 오! 진짜요? 네. 와, 개같이 사셨네요. 진짜. 네. 저도 개같이 살았는데. 멋있어요. 이게 여자가 약간 그러면 약간. 여자가 문제 없어요, 요즘.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그 디저트로 돌려 세웠을 때, 와, 내가 진짜 아이가 없고 후회가 아니라, 아이는 제가 너무 사랑하고, 가족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이 없었으면, 나 진짜 일 한 번 냈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후회스럽진 않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은 분명히 있었긴 했거든요. 그냥 해요. 아이 있어도. 지금 미안하면 되지. 미안한 게 나아요. 네, 그러고 애들 비비런당 만들어주는 게 낫지. 맞아요. 군날에 가서 나는 너 어릴 때 너 키워내라고 내 야심이 있었는데 그거 하지 못했어. 그러면 핑계. 근데 저는 약간 유아교육에 나와서 이 마지선이 있어요. 저는 막 애지중지하고 얘를 다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도 이게 약간 여기 있어요. 그 선을 넘치는. 동기부여를 받고 싶으시다. 급해요? 급하지 않아요. 급하신 것 같아요.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그건 있어요. 네, 맞아. 그 동기부여는 차분히 가지면서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동기부여를 대민에 주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워낙에 도전적이고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그때 그 디저트 카페를 차리고 나서 내가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멋있는 줄 알았는데 무지하면서 무모했었던 것보다 무모한 건 좋은데 거기에 무지가 있었구나. 그걸 내가 초면에 이렇게 무리하게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부터. 네. 그래서 위로되네요. 근데 진짜. 네. 그래서 무모한 것까지는 고치고 싶지 않지만 무지함을 진짜 그러네. 네, 맞아요. 무지함. 나도 무모한 거 안 고치고 싶어요. 네. 근데 무지함은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도전이랑 약간 다른 거구나. 왜냐면 그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의 도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근본이 없는 도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살면 되게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힘듦도 겪고 또 삶 자체도 그랬는데 그때 그 디저트 가게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났을 때의 기분은 와, 내가 지금 30 몇 년을 살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이 정도의 경험을 내가 또 한다고? 이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거가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이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이유가 있고 나중에 되면 다 좋은 경험이고 근데 그 당시에 제 느낌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끝을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제가 다시 회생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 데까지 어떤 노력이 있으니까 이게 능력치가 쌓이고서 이게 망한 건데 나는 그냥 돈만 쭉 다 대출 다 끌어다가 넣으니까 이 내공도 없어. 근데 이거 모든 걸 다 잃어. 몇 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 6년 중에? 6년 중에요? 한 달 만에요? 처음에 한 달 만에?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느꼈어요. 망했구나. 그래서 이때 돈 많이 넣었네요. 네? 얼마 정도 넣었어요, 그 돈? 그때는 넣은 게 한 5억. 왜냐면 보증금 자체가 2억 5천인데 사실 이 2억 5천을 다 못 받는 거고 권리금은 체인점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체인점. 체인점으로. 그리고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그것도 다 까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 돈 투자한 5억 이상이 그냥 저는 이걸 묶건지 5억이 대출이 꼈었어요? 다 대출이었죠. 신용은 좋았네. 그냥 이런 거죠. 행복하다.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신용 좋게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았네. 무모함 플러스 무지가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2억 5천을 권리를 넣고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사람 누구 물어봐요. 얼마 건졌냐고.
2억 5천 다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안 믿어요. 망했는데. 네. 안 망하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갑자기 건물 다니고 다 달리고 내려올 때 마지막에 저 선배님하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사무실 다 우리 거 했는데 다 달리고 월세나 이런 거 몇 개 있던 거 월세로도 연구소 몇 개 쓰던 거에 그 선배님한테 월세 보증금이 월세가 좀 밀리니까 빼주긴 해줘야 되는데 후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다른 거 다 하고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하고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보증금 월세 제공으로 내게 1,000만 원만 주세요. 아니다 이사비 나가야 되니까 500 주세요. 더 주세요.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온 거예요. 조수잡. 몇 년 전이에요? 4년 전. 4년 동안 많이 헤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진 높이만큼 충격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는 시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렸어요? 그냥 약간씩 추락하는 걸 알았는데 버텼어요. 내가 내 돈으로 계속 몇 년을 직원도 안 자르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악재가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한 번에 파산 직전까지 갔지. 직원도 뭔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이제 서둘러서 파산하자 그러고 그래야지 최단금이라도 받는다고. 그러고 나서 그 서류를 찍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안 됐고 그래서 뭐 집도 날리고 마지막 공급 주느라고 다 날리고 파산 서류를 직원들 작성해서 냈어요. 그쪽에 직원들 노무사도 구해야 되니까. 저녁에 집에 갔는데 파산 서류가 들어간 거지. 변호사님 해서 법원에.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비겁해 보이고 도망치는 거 같고 파산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번복해서 다음날 변호사님한테 취소하고 회생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기업 2개 회생을 넣었죠. 내려와서 몇 개월은 되게 많이 마음이 좀 그랬고 남들은 또 저수지 앞으로 이사 왔다니까 가서 뭐 빠져 죽을까 봐 걱정들 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제가 신해철 되게 좋아했거든요. 신해철 음악 틀어놓고 막 어느 진짜 크게 운 날도 있긴 한데 가만히 봤더니 모든 게 내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거 알고 나서부터 책 보고 뭐하고 되게 좋은 게 그전에는 인기 많아서 사람 되게 많았던 주고 망하니까 사람이 안 와요. 적어도 이 사람 정도까지 연락 오겠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거꾸로 즐겼어요. 이게 나한테 공부할 시간이구나. 그때부터 책 보고 계속 보고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니까 이제 보여. 이제 이번에는 어느 선으로 올라가 볼까. 그리고 또 채권자들 회생했으니까 10년씩 법인 2개 다 갚아야 되고 개인도 막 갚아야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거 갚으려고 계속 갚기 위해서 돈을 맞추기 위해서 가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코로나 때 어려워지신 거죠. 코로나. 그다음 또 불경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연구소도 말하는데 다른 각도를 빨리 봐요. 안 될 때 아까 그거 밤새 가면서 일으키셨다 그랬잖아요. 그 열정으로 다른 각도 봤으면 더 대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망했을 때? 네. 맞아. 그거를 다른 각도를 봤다면 왜? 이 창업은 안 됐으니까 다른 길을 이거 실패한 경험으로 했다면 훨씬 빨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지금 아직은 잘 모르죠. 좀 더 들어봐야 되겠고 내 얘기 길게 하면 나중에 영상 재미없어요. 네네. 그래서 신용대출 2억 5천까지 하셔서 그건 망했고 근데 지금은 그럼 이제 경험도 많고 최근 들어서 좀 안 되는 것도 다시 일으켜서 지금은 장사가 좀 잘 되세요? 그 디저트를 다시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수지로 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기를 키우고 그럼 한 1년을 쉬었어요. 또 우연히 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디저트를 대신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하자. 적게 이제 그렇게는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인터넷으로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해했는지 그때 이제 막 줄 서고 이러잖아요. 400만 원짜리 월세였는데 이제 제가 그 디저트로 이제 대박이 나면서 작은 디저트 제 개인 전문점으로 바꾼 거예요. 월세가 너무 쓸데없이 나가니까 이 손님도 그대로 올 거니까. 그러면서 좀 더 많이 안정됐는데도 제 불안함은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줄을 40분 섰던 줄이 예를 들어 20분 섰어. 그래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내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이 트라우마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매출 얼마나 했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열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그렇지만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가져가요. 가게를 갖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열어요? 디저트는 약간 그러기는 해요. 매출이 한참 많이 나올 때는 6천? 나와서 제가 몇 천은 가져갔었던 거예요. 대단하셨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작게 해서 한 번만 열어서 그냥 하루에 매출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만들려면 며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시간. 네. 그치만 3, 4일은 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했고 아이도 너무 케어를 못했던 상황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여는 걸로 해서 그날 하루 무슨 요일날 열었어요? 토요일. 그러고서 나중에 2번 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접고 그냥 수지로 넘어와버렸어. 다 버리고. 왜냐면 이 불안함이 원래는 수지 넘어오서 오토로 돌리려고 했는데 이 불안함이 안 가질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신경 쓰고. 예. 그냥 이거를 놔야 내가 약간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기회가 있겠지. 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놓고 하루아침에 그냥 버리고 그냥 이사 와버렸어. 아, 근데 그거 분명 아까까지 불 안 들어오다 이제 들어왔나? 너무 안 됐었나 보다 또. 그럼 아까 그 얘기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디저트 쪽 잘 모르니까 아 그럼 그 모양새랑 똑같은 거구나. 나도 일주일에 이틀만 하니까. 그럼 가게가 400이 나가는데 평일에는 놀려요? 아 그때는 매일 했죠. 아 그때는 매일 했고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지금은 또 그때는 그거고 이제 그러고서 서울에서 넘어와서 안 하다가 서울에 할 때는 매일 하고 인터넷으로만 판매하자.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는 뭐예요? 어디서 했던 마카롱. 제가 마카롱을 대박 났었거든요. 근데 마카롱이 작업이 엄청 많아요. 마카롱집 대박집은 원래 2, 3일밖에 못 열어요. 왜냐면 힘이 오픈 한두 시간에 그 하루 며칠 다 나와버리거든요. 2, 300이 나와버리거든요. 소비자가 기억을 하고 그때 여느 날 가야 되는 거구나. 그쵸? 근데 그렇게 해요, 디저트는. 원래는. 네. 그쵸, 몰라. 디저트는 약간 매니아가 찾아오는 거여가지고. 약간 요즘 인스타 맛집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잠깐 반짝하고 말겠다. 반짝하지 않고 전국에서 다 와요. 전국에서 오고. 근데 약간 요즘은 덜 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마카롱 도장 깨기라고 해서 전국 맛집 다 돌아가면서 그게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그럴까 싶긴 한데. 근데 요즘도 약간 맛있는 디저트 있으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손님들이.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돼서 집에서 하시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네네. 유튜브는 개설한 지 일찍 오래되셨다고 그러고, 지금 영상 몇 개 정도 올리셨어요? 영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원래 제가 채널이 2개예요. 하나는 유치원 교사 쪽이었다가, 이제 그거는 일단 두고, 7월부터 디저트 쪽으로 이제 한 거예요. 7월부터 디저트? 네. 영상 몇 개 올라갔어요? 10몇 개 올라갔나? 종류는 뭐 있어요, 안에? 그 안에 제가 지금 디저트로 하는 게 공간대요.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디저트 공간을. 네. 그래서 공간대여 사업 하나 하고 있고, 네. 인터넷으로 제가 디저트를 판매하는 거 2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이 원래 이 공간 대여를 홍보하는 용으로 제가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디저트 얘기를 하는 그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는 지금까지는 이제 탕후루 얘기했고 지금 이제 붕어빵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붕어빵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처음엔 탕후루에서 네. 그다음 붕어빵에서 네 그다음 지금 이제 장사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창업에 대한 거 그런 것도 하면서 지금 그것도 고민인데 약간 그쪽으로 이게 좀 이렇게 좁힐까도 고민이기도 한데 어느 쪽으로 좁혀요? 그러니까는 좀 장사 얘기를 할까? 장사는 큰 거잖아요. 그쵸. 할까 하는데 제가 장사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될까? 싶으니까 이제 카페로 좁힐까도 싶고. 카페로? 네. 약간 틀을 좀 좁혀서. 네. 카페에서도 이제 디저트 쪽이 저는 이제 커피 이런 거는 더 줄이면 디저트. 네네. 그래서 이거로 장사로 창업을 하느냐 네네네 똑같이. 맞아요. 창업. 그 프랜차이즈의 경험이 이제 2번이 있으니까. 네. 고깃집도 프랜차이즈였고. 고깃집?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도 좀 몇 번 했거든요. 2번. 프랜차이즈, 고깃집이랑 그 다음에는 고깃집 말고는 이 카페였어요? 디저트? 네, 디저트죠. 창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디저트요? 네. 디저트 민트박스로 지금 없어요. 민트박스? 네. 고깃집은요? 그 백정이랑 강호동 백정이라고 강호동 예전에 그 백정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했던데 그거 했었고. 어디서 하셨어요 이거는? 서울 둘 다 서울. 서울 어디요? 서울 시흥. 서울 시흥? 네. 금천구. 시흥은 왜 가셨어요? 위치가? 그 본사에서 그 위치를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추천해줬다가 이제 제가 거기를 고른 거예요. 고깃집이 먼저였어요? 네. 30살. 12년 전이네? 네.
디저트 프랜차이즈는? 그거는 17년에. 17년?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질려서 그다음부터 아까 6년 과정이 내가 이제 만들어갖고 한 거구나.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네. 이렇게 못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사람들 하고 나면 와 내가 진짜 바보 같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없이는 절대 창업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그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그걸 수습했기 때문에 많은 걸 얻었고 맞아요. 준비하다가는 사실은 경기 좋은 적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물가 안 오른 적 한 번도 못 봤고 맞아요. 그런 거 다 따지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은 사실은 저는 응원을 하는데 하고 났을 때 그 처절함을 제가 또 엄청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디저트를 하면서 디저트는 사실 여자분들이 되게 취미로 하다가 대부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만들었을 때 좋은 재료 막 이렇게 해서 그 예쁘게 만드는 연습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차리는 거잖아요. 근데 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점이 저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도 하고 싶고 대중성. 네,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디저트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디저트를 하다가 자꾸 막히면 르꼬르동 블루라는 그거를 발음 좀요. 르꼬르동 블루라고 이 디저트의 좀 유명한 학교예요. 그걸 가야지만 될 것 같은 느낌,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탕후루가 유행했을 때 디저트 가게에서 전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차피 끝날 유행이니까 안 하는데 이 매출이요 엄청나거든요. 상상 이상이고 매출을 떠나서 탕후루를 내가 접목을 하면 이 가게를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소비자들이 센스 있는 가게를 이해하고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시점으로 승승장구해 나가는 가게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 유행하는 것들을 제발 놓치지 말고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창업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기존에 하는 디저트 매장, 카페들은 이렇게 유행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게 하기 힘든 이유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증명되어 하잖아요, 다. 그쵸. 상상을 못하고, 증명되어 하고, 어디서 얼마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 금액이 안 나와. 네. 근데 이걸 한 번만 딱 해보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려 세운 것도 차리고 났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너무 막 미치겠으니까 저는 인스타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했던 시절이고 디저트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 막 딸기 우유도 되게 유행이었어요. 딸기 우유가 왜 유행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난 신랑한테 맨날 해주던 건데 딸기 갈아서 설탕 넣고 하면 맛있는데 그래서 이제 딸기 우유를 사람들이 워낙에 하니까 난 매출을 내야 되니까 딸기 우유, 보틀 딸기 우유로 하고 병에 담긴 딸기 우유가 엄청나게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거죠. 또 그때 엄청나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가맹점이 한 7개 있었어요, 저 민트박스에. 다들 망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레시피를 다 줘서 다 같이 오히려 네, 상생을 할 수 있게. 근데 그럼 저는 뭘 배우냐면 제 레시피가 전국에서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다른 유인 걸 또 해가지고 또 다 풀어주고 그럼 또 그걸 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행하는 디저트의 매출의 힘을 저는 알고 있고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맛에 딱 맞아야 되는 이것도 제가 알겠는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닌 거거든요. 이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잡는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거 좀 나눠주고 싶은 건 거죠. 지금까지 요거 중에 어떤 거 만들었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좋았어요? 솔직히 다 행복하죠. 다? 네, 그러니까 저는 디저트 자체를 만드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맞추는 그 전략과 그걸 했을 때 소비자 행복한 모습? 줄 서 있는 모습? 아니 줄 서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딱 맞았을 때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를 팔았을 때 이 저만의 기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극찬을 받지 않아봤던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붕어빵도 소비자 반응이 깊은 거구나. 맛의 이게 만족? 능력을 인정받은 나를 인정받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붕어빵 하고 있는데 안 팔거든요, 붕어빵. 근데 이거를 이 디저트를 전 유튜브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계 사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과정이 재밌어요.
뭐 탕후루 좀 안 팔았거든요. 근데 이 유행한 이거 할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탑티어의 맛이 있잖아요. 요번에는 왕가탕후루였는데 그 탕후루와 제가 퀄리티가 똑같이 맞춰졌을 때 요 하는 노력이 좀 재밌고 그걸 알려주는 것도 좋아.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디저트를 할 때 뭐 몇 가지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을 때쯤 또 그 크로플이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어요. 네. 크로플. 근데 제가 시점에 크로플이 유행하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치고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나중에 하면 되니까 크로플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유행이니까. 그래서 크로플을 또 그 완전 유명한 거기랑 또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해서 맞춰놨어. 저는 진짜 지금도 자신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크로플을 만들 수 있다고. 장인정신이 아니라 그냥 그걸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맞춰서 지금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 유행일 때. 근데 사실 이게 더 사람들이 계속 찾아서 그걸 지금까지도 팔고 있어요. 이거를 카페에서도 다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언제쯤 해요? 최근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혹시 성이 백씨예요? 아니요. 강씨요. 왜 백씨냐고 물어본지 아세요? 백씨가 그래요? 디저트계의 백종원 같아서.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가르쳐주길 좋아하고. 네네. 그래서 마카롱 할 때도. 쉽게 시도해보고, 사람들이 입맛에 맞다면 그게 승자인 걸 알고. 네. 그러네요. 제가 이 마카롱을 시작했을 때, 그게 거의 끝부려면, 이거 더 이상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카롱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안 되면 포기하자. 단, 6개월 안에 난 무조건 줄 세운다라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때가 성공을 한 거고. 네, 6개월만 정말 줄 섰어요. 그러고서 얘는 1년 뒤에 전국에 저처럼 너무 힘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전국에 20명 사장님들을 모아서 클래스를 했어요. 제 모든 걸 다 쏟아드렸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이 뒤에? 잘 됐죠, 그분. 잘 됐죠, 그분들. 근데 왜 마카롱 멈췄어요? 아니면 그대로 다른 디저트를 추가로 만드느라고? 저요? 네. 마카롱 아직 해요? 아니, 멈췄죠. 왜냐면 유행이 지났고. 유행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저는 이제 이사를 올 때 제가 다 버리고 온 게 그 마카롱 가게를 버리고 온 거예요. 유행이 이제 지고 있었죠. 유행이 지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근데 왜 동기부여가 고민일까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제 너무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를 누르니까 저는 가속 페달하고 네. 브레이크를 좀 동시에 밟고 그런 있는 것 같아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2년 전부터는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정리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한 2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약간 달라지기도 했어요. 제가 정신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나 보다 할 정도로 글 쓰는 거에 뭐 엄청난 자신이 있진 않지만 이게 글을 못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 원고를 쓰는데 전체가 어쨌든 제 머리 안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써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잠깐 끊었다 갈까요? 네. 그렇게 제가 그런 거 하는 것도 알려주고 싶지만 제가 또 디저트 그 공간 대여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저트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가볍게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 소개시켜주고 싶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도 하고 있다 디저트로 그것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디저트 인터넷으로 파는 걸 시작했을 때 좀 작게 시작했잖아요. 아이가 하원하기 전까지만 일하자가 제가 지금 그거 근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또 바라게 됐어요. 이렇게 전국 카페에서 해주니까 매출이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짧은 시간에 팍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디저트는 손으로만 만들고 전 손님이 없는 매장이니까 귀는 뚫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경매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가게를 제가 경매를 받아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17평짜리 받아서 좀 나눠가지고 한 공간은 지금 그 공간 대여 사업을 하고 한 공간은 제 공방으로 쓰고 있어요. 나눠서.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재밌잖아요. 좀 가볍게. 공방. 네. 강의하는 곳으로. 강의? 아니. 강의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제가 판매하는 곳. 하나는 내 사업장, 하나는 공간 대여 사업장. 공간 대여. 두 개를 분리해서 하고. 공간 대여 공간이 얼마나 돼요? 11평.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디저트에 그거를 좀 더 다 담아보고 싶은. 이미 다 실행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일 재미없으세요? 지금 재밌어요. 좋아. 재밌다기보다 사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유치원 교사를 했었고 네. 유치원 교사에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13년 된 카페인데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유치원 교사의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도 저한테 질문하는 게 유치원 교사들이 뭐 일이 재밌냐, 지금 하고 있는 애 만족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유치원 교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전 유치원 교사 일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비전이 없잖아요. 근데 전 지금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즐거워요. 근데 사랑해야지 또 뭐 그래야지만 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제 현재 삶을 균형 맞게 할 수 있고 즐겁냐 안 즐겁냐라고 질문을 할 때 안 즐거울 일은 없지만 네. 그냥 그래요. 좋아요. 나를 찾아온 이유가 아까 동기부여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지금 동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동기가 이게 침울해서 저한테 활력을 주세요라기보다 예전에 정제돼 있지 않았던 그 열정을 가지고 제가 한번 크게 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고차원 아니면 약간 좀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아니면 조금 더 생각 있게 앞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지금도 아까부터 지금 거의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제가 이렇게 물꼬가 지금 하나가 확 못 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튀우고 싶은 생각이 좀 몇 년 전부터 되게 강해요. 지금도 다행히 약간 정리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얼마 전까지는 내 안에 이 많은 것들을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것들 중에서 뭘 원할까? 그게 되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유치원 교사 때 네. 유치원 교사를 어떤 것 때문에 너무 사랑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 봉사한다는 느낌 때문에? 교사라는 자체를 그냥 사랑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내가 내 아이를 되게 잘 키우고 싶었나 보다. 그러니까 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예전에는 그냥 제가 그 직업을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물론 사랑했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일하셔요? 네네. 이제 지나고 봤더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내가 이걸 좀 잘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사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명감이 약간 남아있어서 이거 떨쳐내는 게 좀 힘들었어요. 유치원 교사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좀 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명감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이 여기는 원장님들의 힘이 너무 세서 한번 근무를 시작하면 그만두면 죄악시가 돼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 군데 옮겨 다녔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돈 보고 좀 해라. 돈 얘기하면 되게 나쁜 선생님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담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주원규 PD님의 그걸 들으면서 내가 유치원 교사에서 내가 팍 튀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구나. 엄청 작더라고요. 작은 건 알았는데 가능성이 없는 시장인 거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맞아. 유튜브 시장을 봤을 때 가능성이 없는 시장인 거구나. 왜냐면 가장 많은 그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5만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카페가 10만이 가까이 되는데 카페 회원수가 그 되게 유명한 거예요? 네네. 직접? 네, 유명한 카페거든요, 유치원 교사들끼리는. 근데 지금 보면 그래요. 13년 운영했는데 10만도 아직 안 됐다는 건. 물론 제가 중간에 인원을 반을 쳐냈던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봤자 10만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 13년 운영했는데 그 정도밖에 가입을 안 했다는 것도 유명한 카페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작다는 걸 알게 되고서, 이걸 놓고 싶은 거예요, 이 사명감을. 근데 안 나지는 거예요. 제가 저의. 여기 돈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렇게 오래된 카페는 돈 좀 될 것 같은데?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광고도 안 들어오고? 네, 왜냐면 유치원 교사는 30살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돌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는 돼요? 카페가? 아니, 그 인원은 유지는 돼요? 회원이 그 유치원 교사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그 안에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 허수가 들어있어요? 허수가 들어있죠. 허수가 들어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다시는 안 들어올 분들도 있는 있죠. 거죠. 그리고 들어와도
되게 소극적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월급 공유하는 카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카페. 약간 노조가 없기 때문에 노조 같은 형식의 그런 카페거든요. 숫자가 10만이라도 실제 돌아가는 건 만밖에 안 되겠네요. 오히려 아니구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구나. 연령대가 있어서 30살까지 있으니까 지나갔다 하더라도 한 30-40%는 남아있긴 하겠다. 왜냐면 또 찐이에요. 또 활동하는 사람들은. 저 이거 카페 돈 보이는데요. 나중에 얘기하죠. 네. 따로. 그것도 진짜 요거, 저한테 고민이긴 했었어요. 요거는 그렇고 완전히 딴 길로 또 갔네. 제가 유치원교사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저 좀 알겠어요. 어떤 마음이신지. 네. 생각처럼 지금 속도가 빨리 안 가죠. 뭔가 안 가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아니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험들 다 했고 다 했는데 네. 지금 뭔가 그래서 하긴 했고 준비는 됐어. 그러고 하고는 있어 전국. 네. 근데 난 이거보다 좀 더 큰 것들을 나누고 주고 싶어. 그것도 맞는데 더 근본적인 건 제가 방향을 잡아야 천천히 가고 싶거든요. 저도. 지금 방향 틀린 것 같다는 생각 드세요? 근데 요거 잡은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방향이 약간 잡혔다. 여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히기로 제가 조금 더 맞아. 그래 이대로 하자라는 요 마음을 확신인가 봐요.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더 얻고 싶어서. 얻고 싶다. 네. 왔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을까?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쇼츠나 영상을 만들 때 네. 지금 퀄리티가 되게 안 좋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더 높이려면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 삶에 지금 아이 봐야 되죠? 저희 신랑이 3교대를 하고 있어서 거의 제가 독박 육아를 한단 말이에요. 주말에 3시간 없고 제가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하는데 제 일도 있고 아이는 일찍 하교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루 일상에서 이렇게 막 쥐어짜서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쇼츠를 원하는 퀄리티로 높이려고 하면 제가 조금 더 막 놔버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안 되더라도 하면서 만들어내자라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 쇼츠를 요즘에 하는데 이제는 약간 요 정도까지는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단 해보자 해서 했는데 역시나 제가 만들어도 저도 안 볼 것 같은 느낌이고 저도 별로지만 그건 개의치 않았었어요. 왜냐면 아니까 그냥 하는 거에 의의를 두니까. 근데 요번에 몇 개를 만들어 보고선 아예 그 근처에도 못 가지만 그래서 약간 요 느낌을 맡고 영상 찍을 때도 내가 이렇게 글을 그렇게 못 쓰고 말을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었구나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그럼 봐야 되겠는데 진짜 말을 못하는지 글을 못 쓰는지. 못 쓴다고 사실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잘 쓰는 사람인데 네. 이걸 쇼츠에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전 저 예전에 이렇게 프레젠트 하는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희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원했던 사람이라 나는 지금 혹시 내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지금 못하는 거는 가면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방향을 잡고 제가 이제 그 방향으로 좀 나가고 싶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인스타도 제가 지금 그 공유 주방 하고 있는, 공간 대여를 하고 있는 그거를 홍보하는 인스타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또 못 풀어내는 거예요, 제가. 2년간 그것도 저한테는 또 숙제인 거예요. 이게 저한테 제일 고민인 거예요. 제 안에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이걸 너무 못 풀어내니? 처음에는 잘 몰라서일 수도 있어. 너 지금 이거 2-3년째야. 2-3년째 네가 못 풀어내는 건 네 노력 부족 아니야? 약간 저한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번 달부터 제가 릴스를 올리면서 제 안에 잠자고 있던 그 디저트라든지 이거에 대한 열정이 약간 깨어났어요. 제가 어느 부분일까요? 갖고 있던 정보들을 그냥 툭툭 올리다 보니까 그래 역시 행동이 답이야. 행동하니까 이게 보이네. 어떤 답이 왔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전달해도 돼. 구독자 반응이 오던가요? 내가 140명이었거든. 네. 116명이었나? 근데 지금 네. 1400, 1500까지가 얼마 계속. 만에? 네. 30일 만에 10배가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응이 오고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이제 인지한 거지. 그리고 또 내가 원래는 제가 하려던 것들을 뭐 카드 뉴스로 만들어야 되나? 이걸 만들려면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은 거 아는데. 그리고 또 정리해야 되잖아. 막 이렇게 그냥 고민만 계속 했던 것들을
그냥 릴스로 단순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그냥 대충이라도 뭐라도 하는 게 답이야 역시 라는 답을 얻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을 여기다 하나씩 푸는데 그 알고 있던 것도 사실 제 지식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네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고. 지금 뭐가 되게 급해요? 저요? 급하게 되게 한 1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답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약간 불안함이 높구나라는 거를 요 몇 년간 저에 대해서 막 알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었구나. 무언가를 자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더 천천히 가야 일부러 했던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한 지금 2, 3년이 됐어요. 근데 천천히 가. 맞아. 근데 너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근본부터 배웠거든요. 삶에. 내 정신적으로 배워버렸어요.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되는 걸 받지 못하면 나중에 후에 내가 받는 걸 움켜쥐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받아야 되는 걸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하면 후에 내가 뭐를 빨리 가져서 남한테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후자예요. 어릴 적에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 하시면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쪽을 선택하신 것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보다 부모님과 대화나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걸 많이 동경하고 살았고 맞아요. 그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터라 그리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거고 세상을 약간 사랑으로 보는 분인 것 같아서 그런 터라 부모님도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라도 원망을 하나도 안 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감사하고. 근데 나는 내가 못 느꼈던 사랑을 주고 싶은 거야, 근본적으로.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그게 내 키가 크고 뼈가 크고 내 몸이 크듯이 그게 내 몸 안에 배겨버렸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을 좀 더 노력해서 내가 좀 더 창의적인 거나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세상에 자꾸 뿌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고깃집을 하고 체인점도 하고 그랬던 거는 남들 뭐 직장 다니고 교사 하면서도 그냥 10년, 20년 살고 은퇴하고 유치원 교사 하다가 결혼하고 다른 일을 하고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해가면서 가도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데 나는 남들보다 뭔가 더 만들어서 이런 성실감이 없는 세상 또 아니면 옛날에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랑, 그런 생각들을 나는 달라 소리도 못하고 내 마음에서 약간 안타까웠던 것들을 그냥 세상에 그 안타까움이 없이 나는 주고 싶은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고 싶으니까 내가 급해. 이것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걸 해주고 싶고 저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걸 만들어서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그 사람들 이 기뻐하는 모습이 내가 희열이고 내가 또 다음 단계를 또 그래서 이번에 유행이 지나서 시즌이 지나서 내가 가게를 닫는 거는 가슴 아프지 않는데 내가 다음에 또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행복감을 줄까에 대한 그걸 만드는 게 디저트로 들어가. 왜 디저트는 음식이니까 누구나 그냥 그거를 보면 기쁘게 먹고 맛있게 먹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창의성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창의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시장에 유행하는 것을 접근하는 건 내가 물건을 많이 팔려는 게 아니라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지금 디저트를 선택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스타를 해야 되는 것도 카페를 만든 것도 교사들의 억울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 사람 월급을 공유하고 해서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거를 나 혼자만 알릴 수 없으니까 모두가 알려서 조금 더 나은 삶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 안에도 지금 사랑을 주고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 안에 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시작한 거고 지금도 그렇게 가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행복하고 그 정도 행복한데 그리고 아이가 하원하기 전까지라는 거는 또 내가 그때 성장 과정에 놓쳤던 걸 아이한테는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에도 집중하기 애매하니 오프라인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애매하니까 지금 공방 형태로 공간 임대를 준 거지 왜 공간 임대를 주게 되면 내 시간이 뺏기는 건 아니니까 교육을 뭐 온라인으로 하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간에 대한 것도 쓰고 내 시간은 오롯이 아이한테 주고 싶은 거지 아이가 빈 시간이 안 생기도록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는 거지. 지금 가게는 운영을 해야 되고 사업장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물건 판매하는 것까지 지금 그 3단계까지 왔고 아무것도 놓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이 방식은 너무 좋은데 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해야 되냐면 내 꿈도 있고 나는 아이를 케어하는 마음도 있고 난 절대 아이 케어가 아니라면 내 꿈을 솔직히 접을 수도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네네. 애 성장 과정까지. 근데 나머지로 우리 아이 말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싶어.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는 좋은 케이스로 지금 방향이 잡히신 분인데 그걸 가지고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방법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방법을 현재 주위에서 자꾸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알리려면 인스타도 해야 되는 거 같고 유튜브도 해야 되는 거 같고 하는데 유튜브를 하고 인스타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서 나는 빨리빨리 알리고 싶은데 영상을 올려보니까 100몇 명이 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시간은 걸리고 그래서 내가 만드는 디저트가 별론가 만든 컨텐츠가 별론가 아니면 영상의 퀄리티가 별론가 나는 내가 그러면 글을 못 써서 그러나 글을 좀 더 잘 쓰고 나는 원래 글 잘 쓰는 사람인데 이 글을 제대로 담아서 사람들한테 전달력을 주려는 게 솔직히 글은 잘 썼을 것 같고요. 스토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 속도가 늦는 것 때문에 내가 글을 못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스스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처음에 반응이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말씀하셨죠. 방조지기 채널을 보면 사람을 되게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그래요. 뭐 중간에 컷 해놓고 그냥 간 거는 왜 그러냐면 얘기해보니까 안 잘라도 돼서 그냥 가고 알아요. 인트로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앞에서 뭐 어그로를 끌고 어떻게 하면 말하는지 다 아는데 우리가 상담하면서 케어되는 일을 보는 사람은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얘를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하고 이 영상하고의 이 매칭을 해가면서 같은 결을 고민 부분에서 한두 개를 느끼면 이 영상이 나와 연계된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여서 뒤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내 거와 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거를 세련되게 탁탁탁 끊어서 보기 쉽게 하면 못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영상에 지루한 구간이 있으면 나가거든요.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참 데이터인데 지루한 구간에 이렇게 돼요. 여기 나오거든요. 지루하면 이건 지루한 영상이야. 근데 보긴 봐. 이거죠. 이렇게 움직여서 보는 거. 타임 스태프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 거 다 그래요. 근데 지루한 거지. 이거 안에 초기의 소재에서 나하고 공감대가 느껴진 분은 끝까지 봐요. 그 숨 쉴 때 숨 쉬고 가만히 고민하는 것도 보면서 같이 한숨 쉬고 같이 느끼는 거거든. 이게 진짜 전달이잖아. 이게 진짜 컨설팅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라 방주하고 똑같이 정말 내실을 느끼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속도는 빨라질 건데 속도 빨라지는 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부터 잘못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기교를 부리면요. 내가 사랑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이거 듣고 딱 한 대 맞은 게 제가 늘 요즘에 고민이었던 게 내가 너무 진심이니까 영상이 너무 지루하다는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팡으로 하나 이걸 하도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아니까 이걸 너무 설명이 앞전에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나 와서 막 탕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도 좋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들을 자꾸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너무 유튜브 영상 못 만드나 보다 라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나는 그 이유가 있었다고. 제대로 만들고 네. 이거 진짜 필요한 사람이 정말 들어서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유튜브에 파편화된 정보 잘 골라서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유튜브 정보를 많이 보다 보면 내 방향이 흐려지는데 어떤 게 흐려지냐면 나는 얘를 전달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보기 위해서 가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야 되고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돼. 그럼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 지금 내가 디저트를 진심으로 좋은 디저트를 배워서 수제를 하려는 사람의 숫자는 적거든요. 그럼 100뷰만 나와도 되는 건데 그 100뷰고 시청 지속 시간이 그냥 길면 돼요. 근데 어디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고 어디는 구독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디저트를 만들고 수제로 만들어서 카페에서 공급받는 거 사서 안 쓰고 수제로 만드는 사람의 구독자가 50만 명이 되면 정상인가요? 그럼 다 관심 없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루하다는 얘기다.
근데 그러면 진심인 사람은 근데 너무 지루하면 그 사람은 2배속으로 가요. 어제 한 분 오셨는데 제 거 2배속으로 본대요. 내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괜찮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럴 때 임팩트 있게 더 들린대요. 그거는 왜 지루하면 안 볼 텐데 그건 2배속으로 볼까? 더 다 보고 싶대요. 자기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나머지 영상 다 보고. 이게 찐이잖아. 그래 놓고야 어제 와서 대표님 영상 보고 그저께 보고 어제부터 글로벌 자막 열었습니다. 그러고. 검토를 걸어요 데이터? 예.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 100배 빨라질 거예요. 그러고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사랑을 주려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 욕심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돈이 들어온다는 건 알아요. 네네. 알고 돈은 어떻게든 벌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돈을 버는 시간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지키는 시간과 그 약속과 그 책임감이 더 커서 돈과 그 가치를 절대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돈이 무조건 따라와요. 근데 그거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 목표가 오로지 그거야. 오롯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고 아이도 상당히 행복하게 클 것 같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면 세상에 상당히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아이가 클 것 같으니 솔직히 목표가 그것만이라도 돼요. 그런 사람은 목표가 없어도 돼요. 충분히 세상에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데 약간 부모 자식과는 아니지만 헬렌 켈러를 키운 애니 설리반 같은 느낌의 부모가 될 것 같고 그렇게 가시는데 지금 이제 다 정리는 됐는데 뭐가 없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랑을 이제는 많이 막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이제 좀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더 제대로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좀 더 큰 범위로 광범위하게 주고 싶은가. 그건 어디냐면 그것도 막 유명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곳곳, 전 세계 곳곳에 정말 내가 주고 싶어하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난 빨리 만나고 싶어. 나는 그 사람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지.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나는 구독자 수를 그렇게 늘리라는 게 그 사람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나는 하는데 그 속도가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답답해서 내 문제인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게 부족한가 저게 부족한가 저게 부족한가 저게 부족한가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아이 케어할 시간이고 이거 할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 또 이거 공방도 들어가야 되고 물건도 판매해야 되고 나는 그 상황에 있다가 나 스스로 이제 나를 치리한 건데 나 스스로 내가 너는 지금 이게 죄야라고 얘기를 나한테 한 거야. 너 그때 같은 열정이 너한테 없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말하는 거지. 열정 없는 거 아니야. 열정은 성과물을 만드는 일 속에 있는 게 열정이 아니고 열심히 달려가는 곳에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지금 그렇게 주려는 마음 자체가 열정이에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남한테 무엇을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해? 하는 그거. 왜 그렇게까지 해? 하는 그게 지금 열정이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그 일으킨 그게 열정이 아니고 그때 밤샜던 게 열정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그게 열정인데 그거는 가게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케어할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걸 케어한 거예요. 그걸 동질감으로 본 거거든. 그걸 놓는 순간 지키지 못한다는 생각에. 정말 정확해요. 그때 내가 막 미친 듯이 했던 게 그때 놔버리면 돈은 돈을 일단 하고 그 주변에 내 애기 봐줬던 엄마 저 때문에 힘들었던 애기 신랑 맞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힘들고 끝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쁜 게 내가 받지 못했을 때 난 되게 섭섭하고 이기적으로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엄청 대다수인데 그거를 싹 모아서 내가 그때 섭섭하고
내가 진짜 안타깝고 외롭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타인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타인한테 그 부분이 눈에 보이고 그걸 주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 와, 삶의 제가 살아가면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유치원 교사 지금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는데, 왜 그 사명감 왜 못 버리고 지금, 난 왜 이러는 거야? 답답한 거. 근데 후회스러우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구나. 너무 이쁘게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야. 너무 내 맘이야. 너무 이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지금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고, 열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 됐어요. 대신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속도를 내서 문제에 꼬이는 거예요. 빨리 하려고. 빨리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정성스러운 선물을 못 줘요. 빨리 하려고 그러면 가벼워지고요. 두 손 매듭질이라고 하는데 대충대충 만드는 거예요. 대충대충 만든다. 나는 대충대충 만드는 게 아닌데 빨리 하다 보니까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멀어지거든요. 완벽하게 하려면 선물을 줘야 되는데, 수제 선물을 줘야 되는데, 판매할 상품처럼 주게 되는 게, 원래 그게 내 뜻이 아닌데, 얻다 갖다 팔아도 될 만한 감동 선물을 자꾸 만들려는 거지. 있는 대로 가세요. 성장하는 것만큼 나눠주시고, 현재 모습 그냥 그대로 나눠주세요. 내가 보는 영상이 좀 이상하다, 어쩌다? 고객들 얘기는 듣는데, 고객 데이터가요, 작은 모습에서 나오는 거는 나의 길을 바꿔버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눠주는 지금까지 어릴 적에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던 모습에서 현재까지 나눠주는 이 마음가짐과 이 베품, 세상에 솔직히 닭살 돋지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면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 내가 받지 못한 걸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그때 나같이 그렇게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없게 만들려는 그거.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진짜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안타까움들을 누군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지금 한 번에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동기부여 드릴게요. 막연하게 누구한테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 내가 줄 수 있는, 그리고 5년쯤 뒤에 줄 수 있는, 나중에 한 50대쯤 됐을 때 재단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주시려는 케어? 사회사업이 되겠죠. 저한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신 동기부여. 왜 동기부여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들 돈 번다는 얘기를 하지 저한테 왜 동기부여를 물어보신 줄 알아요? 왜요? 지금 대표님의 인생의 목표가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주려는 거기 때문에 담배 하나 펴야겠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냥 똑같이 살아보다. 진짜 잘했다. 도달하지 못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천천히 가는지만 지금 이거 붕어빵은 이 순간에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그걸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게 아쉽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잘 못한다는 것이 너무 더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게 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천천히 가라는 말씀이 너무 저한테 힘이 됐지만, 이렇게 지금 당장 필요한 누군가한테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정보를 보고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도달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영상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러려면 제가 좀 잘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기다리기에는 붕어빵 이제 끝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조회수 얼마나 나왔어요? 어떤 붕어빵 관련돼서요? 그 하나는 지금 10,000 가까이 가고 있는. 1만 붕어빵이? 붕어빵 관련된 게 몇 개예요? 그 붕어빵 관련된 거 영상으로는 3개고 쇼츠로는 지금 6개? 6개. 쇼츠로는 1만 간 게 쇼츠에? 아니요. 영상? 네. 미드펑 어느 정도 길이에요? 한 8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탕후루나 다른 거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 나온 건 뭐예요? 탕후루에서 12만. 12만. 젊은 연령층이 많겠네요. 30대가 많을 것 같아요. 10대, 20대도 좀 포진돼 있지 않아요? 40대, 50대는 없고. 왜냐면 이건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기 사업하는 때문에. 이 ASMR이라든지 뭐 먹방이었으면 어린 친구들이 많았겠지만 네. 저는 이걸 사업으로 사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접근했어요. 네. 아프니까 사장이다? 그 카페에서 제 영상을 몇 번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터졌던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채널로 가고 있네, 이미. 그러고 그쵸? 싶어요. 진짜 이미 그러고 있는데. 제가 우리 잠깐 영상 끊어졌을 때 그 말했죠. 사랑을 줄 때 사람을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주지 말고 받아야 되는 것 같지만 받을 필요 없는, 받고 또 다른 것을 받고 받기만 위해서 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이걸 받아서 괜찮으면 남한테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보니까 받아서 내 거를 안 쓰는 사람. 그거 듣고 나서 당신한테 뽑을 인사이트는 이거로 끝났어 하고 그냥 지켜버리는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 또 자기 거화 시켜서 적용 안 하고 또 다른 정보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큰 가치를 가치평가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처럼 회사 직원들을 대하거나 누구를 내가 나한테 오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지 말고 그걸 선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 왜 드리냐면 1만 명이 안 들어오고 아까 처참하게 내려간 건 1,000 이러겠죠. 얘가 1만 명이 들어오면 여기 9,000명은 1,000조회에 난 건데 이게 1만 조회였다면 9,000명은 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1,000명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히 필요한 사람. 지금부터는 우리는 조회수로 가면 안 돼요. 살짝 어그로를 끌거나 클릭이 더 일어나게 만들면 덜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멘트가 최대한 정직해야 돼. 우리도 뭐 이거저거 다 해보는데 최대한 정직해야 돼. 왜? 우리도 해봐요. 근본적으로. 다 인간이잖아. 구독자 1,000은 넘고 싶으니까 일단 멘트를 어그로를 끌어. 어그로를 끌면 시청 지속 시간이 또 추락해보죠. 그래프 있어요. 클릭이 올라갔는데 시청 지속 시간 올라간 거는 내용도 좋고 무조건 좋은 거고 표본이 크는데, 우리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클릭이 늘어나면 시청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시청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이 클릭하게 만든 거지.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클릭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다룰 소재가 정직하게 썼는데 그만한 클릭이 나오면 이분은 이 컨텐츠는 이 정도의 사람이 니즈를 느끼는구나. 탕후루는 12만의 사람이 니즈를 느끼는구나 라고 보셔서 오히려 이 클릭 수가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가 아니라 이 컨텐츠는 지금 시장에 이 정도의 인기가 있고 이 정도의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커뮤니티를 통한 설문조사가 필요 없이 이 조회수로 설문조사를 했고, 우리가 앞으로 이쪽을 이 정도 시장이 느끼는 거를 어느 정도 사업의 파이로 잡아야겠다라는 그 기준을 잡는 거로 오히려 긍정으로 좀 가져가는 게 낫겠다 싶어요. 네, 그게 맞고, 그러고 군고구마 컨설팅은 상당히 괜찮은 거잖아요. 조회수 지금 600 나왔어요. 신문 기사까지 나왔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만큼 관심이 적은 거예요. 군고구마도 적은 거고 컨설팅이라는 단어도 적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걸 컨설팅이라는 단어로 해놓으면 매칭이 안 돼요. 컨설팅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기업적인 것 같아. 그러면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공짜가 아닌 줄 알고 5,000원이라고 걸어놔도 진짜 맞겠어?
근데 그 앞에 이제 군고구마라는 단어하고 이걸 우리는 믹스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다른 단어로 인식해서 기억을 해요.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따로 나눠 듣듯이.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이거를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알 수가 없게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딱 그 정도가 맞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 일어나질 거냐? 채팅방에 뭐 어제 무조건 가봐라 안 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오픈 채팅방에. 그런 거 보고 그럼 가봐야겠다. 근데 그게 주위에 누가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오겠지. 그때 이제 때는 늦거나 이제 모바일을 닫거나 하겠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것에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이 할 일이고 시장이 할 일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하나하나 오히려 여기에 12만보다 1000명이 더 소문내거든요. 1000명이 더 경험하고 그래서 번져요. 작은 게 오히려 더 느끼고 경험해요. 그래서 그게 퍼져요. 그 퍼짐의 시간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걱정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체인점 만들어서 체인점 하지 말고 이런 거를 다 당신들 스스로 해서 당신들 스스로 케어할 수 있어. 크게 이걸 뻥튀기 하면 550만 소상공인이 스스로가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가 브랜딩 되게 하는 거는 같은 얘기거든요. 전 더 큰 얘기를 한 거고 정말 당장 수입에 필요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입에 필요한 지금 해야 당신들 매출을 넣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잖아요.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건 지금 적용한 사람은 지금 당장 1, 2년에 안정감, 6개월의 안정감을 얻겠지만 결국에 이러한 방식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더 많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번져나가기 시작할 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현재 당신들 이거 내가 좋은 거 똑같은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이걸 했는데 이거밖에 안 봤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더 사람한테 알려주지?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지 마시고 아, 이건 이거밖에 안 봤네? 그러면 3개월, 6개월 뒤나 뭐 다음이나 시장 흐름 봐가시면서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디저트 해볼까? 더 많이? 지금 카페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디저트들이 다양한 곳에 아니면 방문자 리뷰에 활용할 수 있는 간식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걸 없을까? 그래서 내 거를 디저트에서 상품을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저트가 많은 가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시간이에요. 제가 망해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처음엔 괴로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내 발전의 시간이었구나 생각인 것처럼 이거 많이 알려주면 좋은데 많이 알려주지 못해서 이거밖에 못하셔 안타깝지만 그럼 내가 이거를 더 만들어서 자꾸 올리지 말고 다음 이거를 더 많은 분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하는 시간 동안 과거 영상을 뒤늦게 봐버리는 분들이 무릎을 치면서 구독을 누르고 내가 더 준비한 다음 콘텐츠, 다음 제품이 나올 때쯤 되면 그분들은 이때부터 참여율이 올라가고 동요되고 적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교회로 말하면 전도하는 일들처럼 늘어날 거고 절로 얘기하면 포교 행위가 될 거니까 절대 서두를 필요 없이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면 잘못되면 그거를 서두르면 시장에 있는 뻔한 것들을 전달하게 되고 그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하게 되니까 지금은 시기적절하게 이걸 딱 했다면 다음에 시기적절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면 이거는 품질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디저트가 우연히 전국 카페에서 저희 디저트를 가져가잖아요. 납품이라는 건 햇섭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만 받는 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브라운이랑 크로플 같은 걸 하는데 그거를 카페에서 가져다가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카페에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토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냐면 샌드위치 가게에서 식빵 안 만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거 다들 모를 텐데 요것도 그런데 어떤 카페는 이걸 다 납품받아가지고요. 이 아이스크림 올려서 거기다가 그리는 거 그냥 초코펜으로. 그게 귀여우니까 사람 인스타 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저트가 유명해서
4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걸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공장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처럼 맛집 운영했던 사람이 운영하는 이런 데서 납품받으면 진짜 저 맛집에서 운영하던 그 맛이랑 똑같은 거를 그 카페에서 팔 수 있는데 그대로는 못 팔고 또 사실 또 그대로 파는 건 그 마진이 없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거라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디저트만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디저트에 데코를 사진 찍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거를 더 몇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저트 맛집 될 수 있어요. 디저트 몰라도. 이거를 너무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이 안 나왔잖아요. 반응을 좀 끌어야 되나? 이걸 내가 1월에 지금 하고 싶은데 좀 나중에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해야겠네요. 이게 그 약간 크게 봐요. 다음 제품, 이 제품 만들었던 거 알리려고 하는 거는 고객이 떠나고 있는데 고객한테 그 시즌 유행을 타고 있는 거를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고객이 인기가 시들고 있는데 그때 이걸 부여잡고 있는 거 똑같아요. 아까 마카롱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지금 붕어빵을 더 알렸으면 좋겠는 거랑 똑같아요. 얘가 좀 지나서 내가 더 알리는 순간 시장에서는 인기가 시들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좀 더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를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때는 구독자가 100명일 때 얘를 올렸고 얘 1000명이니까 다음 걸 준비를 하면 그쵸?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이따 10,000명이 되면 그때부터 만드는 거는 내가 더 노력해서 시즌에 맞게만 잘 만들면 더 많은 분이 그러니까 지금 거를 못 보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말고 다음 거를 1000분이 더 볼 수 있게 됐으니까 감사하고 그거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좋은 걸 만들면 10,000번이 더 볼 수 있게 이렇게 한 10번 되풀이 되면 5번 되풀이 되면 한 10만 그 다음부터는 10만 번이 볼 수 있고 그게 한 30번 되풀이 되면 한 50만 분 정도가 볼 수 있게 될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먹고 고객들까지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를 하시게 될 거고 그러고 그럼 내가 세상에 사랑을 뿌린 거죠. 내 속의 기쁨을. 나는 그게 내 만족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카페 디저트가 아니라 이 시즌에 움직이는 걸 이렇게 봤다면 이러한 거를 카페 디저트는 지금 내 마음을 주려는 게 디저트로 포장됐을 뿐이라고 보여서 오히려 샵인샵 형태로 새롭게 시장이 번져가는 체인점에 망해봤으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체인점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장사 잘 되는 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 하시는 분 마인드 때문에 망할 수가 있으니까 샵인샵 형태로 절대 망할 수 없는 이게 효과가 없으면 안 사면 되는 샵인샵 형태의 뭔가 디저트 종류로 가신다든가 그런 걸 연구하셔서 지금까지는 카페나 디저트를 다루는 곳이 잘 되겠다면 그 다음에는 전국의 어떤 음식점이건 어떤 가게라도 내가 뭔가 제공해주는 샵인샵의 이 디저트 상품을 이용한 거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까는 사단법인 얘기했던 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그래야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살아보시면서 느끼시고 굳이 사단법인이 아니래도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면 평생 내가 잘했다라고 끝이 없거든요. 네. 일은 오래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은 오래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끝없이 주고 싶을 거니까. 오래 할 거. 계속 돈도 따라올 거고. 살 수는 없어. 네, 돈도 따라올 거고 계속 따라올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한 발짝 앞서거나 아니면 대중성에서 빨리 전달하는 한 발짝 앞서지 마요. 네. 미리 만드는 거 안 돼요. 좋지 않던데. 예. 그리고 지금 딱 한마디로 현재 상태를 표현하자면 내가 주고 싶은데 안 오니까 끌고 오려고 하거든요. 끌고 오지 마세요. 요번에 주려는 거는 이만큼만 가져가셨고 이거를 끌고 오는 동안 얘가 상해 가요. 유통기한 지나가니까 다음에 더 싱싱한 거를 제조하세요.
마음이 너무 편해질 것 같아요. 끝난 거로? 진짜. 촬영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 솔루션을 얻은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